현수교 트윈박스 가다 가설. 저는 이순신대교 건설사업 책임감리원으로 대교 건설에 참여하였었습니다. 이순신대교 준공 10년을 맞이하여 건설 기간 중 경험하였던 기술적 사항들을 현수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순신대교 주탑, 앙카레이지, 주케이블에 이어 보강형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의 중앙경관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연도 1545년을 기념하여 1545m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긴 경관장이며 가장 긴 교량은 투르키예의 차나칼레 교량 2023m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이순신 대교를 시공하였던 국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였었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도로 중 광양만을 횡단하는 구간이며 총 연장 2260m 4차로 유선형의 트윈 스틸박스 가다 현수교입니다. 주황경관 상판의 해상 높이는 85m로서 21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서로 교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5,137억 원,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 15일 착공하여 2013년 4월 30일 준공됨으로써 5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수교에 대한 몇 가지 사항과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 교량이나 가다 교량, 아치 교량은 우리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나눕니다. 근데 현수교에 있어서는 차량이 다니는 강상판, 주케이블을 받쳐주는 주탑, 그리고 주케이블을 양단에서 고정시키는 앙카레이지,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합니다. 현수교는 경관장이 길고 유연한 구조이므로 변이량이 매우 큽니다. 풍화중에 의한 양압력 및 수평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받아 일반 교량 가다보다 수평 변이에 대한 강성이 매우 커야 하기 때문에 수직보다 수평 강성이 크므로 스티프닝 가다, 매우 강성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강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사용 용어를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활용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틸덱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해할 텐데, 이걸 강상판, 스틸 가다를 강상형,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티프닝 가다를 보강형이라는 용어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저는 영어 국제적인 용어로 가급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수교에서는 주탑, 주케이블, 또 메인 타워, 메인 케이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장교에서 쓰는 스테이 케이블, 사장교에서 파이론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케이블 양단에서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별도의 구조체의 중량으로 주케이블의 장력을 지지토록 하는 방식을 중력식 앙카레이지, 그래비티 앙카레이지 또는 타정식 앙카레이지라 하며, 영정도와 같이 보강 트러스 자중이 크고 비교적 중앙경관이 장경관이 아닐 경우 교량 양단 보강형의 케이블을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자정식 셀프 앙카레지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트윈박스 가다 제작 물량은 총 24,000톤으로 가설 착수 1년 전부터 목포 제작장에서 제작 착수하였습니다. 이순신대교의 트윈박스 가다
2260m는 하나의 연속된 가다로서 가설공법 리프팅 겐츄리 크레인 사용에 의한 직하 인양 공법에 편리하게 행하로프 간격 24m를 기준하여 90개의 브록으로 분할 제작하였습니다. 24m 길이로 분할된 트윈 박스 가다 브록 제작 모습입니다. 트윈 박스 가다 가졸 입장 작업 모습입니다. 24m 트윈 박스 가다 브록 중량은 약 270톤으로 1000톤 바지선으로 운송 시 2개의 브록을 목포 제작장에서 현장으로 운송하였습니다. 리프팅 겐츄리 크레인 조립 모습입니다. 리프팅 겐츄리의 장비 무게는 약 77톤 정도가 됩니다. 운영 중인 리프팅 겐츄리 크레인의 모습입니다. 리프팅 겐츄리 크레인 인양 능력은 약 330톤으로 한 개의 브록 270톤을 인양할 수 있습니다. 인양 속도는 시간당 150m로서 매우 빠른 편이며 드라이빙 윈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안경관 데크 가설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광양제철소, 좌측은 동광양시가 보입니다. 트윈 박스 가다는 24m를 기준으로 분할되어 인양 시 행어 정착부를 이용하여 인양점이 두 곳으로 무게 불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데크 위에 카운터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주탑부 브록은 640톤으로 리프팅 겐츄리 2대를 동시 사용하여 인양 가설하였습니다. 육상 위치 데크 가설은 트윈 박스 가다를 우선 육상으로 운송하고 인양 가설토록 하였습니다. 주탑 인접부 데크 가설은 메인 케이블의 급경사가 고 인양 행악 길이도 길기 때문에 바람이 적은 날을 선택하여 작업하였으며 리프팅 겐츄리 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위치에서는 2200톤 해상 크레인을 동원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겐츄리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된 박스 가다는 기인양된 인접 브록과 연결 조치를 합니다. 용접선 연결은 임시 볼트 채무로 하게 되죠. 24,000톤의 강교 인양 가설은 2011년 12월 5일 시작하여 2012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절기에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부터 열리는 여수 엑스포 기간 중 임시 개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 시설을 하고 용접전 예열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풍화중과 활화중 등으로 인하여 상시 움직이는 교축 방향 동쪽 하중의 저항 기능을 갖는 약 200톤 버퍼를 부탑에 또 트윈 박스 가다 양단에는 레일리언 엑스펜션 조인트 신축 범위가 약 2m 정도 되는 엑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설 완료된 트윈 박스 가다의 하늘에서 또는 바다에서 본 모습입니다. 스틸덱의 교면 포장은 콘크리트교 상판과 달리 수밀성과 변형에 대한 그 추정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에폭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에 에폭시를 첨가하여 강성을 현저히 증가시킨 것으로 포장 두께를 줄일 수 있어 교량 상부 하정을 줄일 수 있고 소성 변형과 피로 균열에 대하여 저항성이 높아 최근 중국 및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40mm 구수 아스팔트 위에 SBS 40mm 포장을 하였으며 이순신 대교의 경우 25mm 2층 에폭시 아스팔트를 선택하여 포장을 하였습니다.
포장 두께가 인천대교 80mm, 이순신대교 50mm, 약 30mm의 차이로 인한 그 포장 하중만도 약 4,000톤에 이릅니다. 이는 교량 설계에 그만큼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장 공정은 강상판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숏 브라스팅을 실시하고 징크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본드 코트 규사 살포 후 에폭시 아스팔트 포솔 다짐 순으로 시행됩니다. 에폭시 아스팔트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생산 후 다짐까지 매우 철저한 그 온도 관리가 요구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교 중앙경관 중앙점의 엘리베이션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선으로 구성된 메인 케이블은 장력이 증가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또한 메인 케이블의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 메인 케이블의 양주탑 탑정에 고정되어 주탑 간 케이블 길이가 늘어나면 중앙점 엘리베이션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중앙경관 중앙점의 완공된 엘리베이션을 제로로 놨을 경우 메인 케이블만 가설되었을 경우에는 플러스 12.4m, 12m 이상 완공된 데보다 높게 가설되어지고 여기에다가 24,000톤의 박스가다가 설치가 끝날 경우 그 높이는 한 10m 내려와서 완공 시점보다 2.6m가 높아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25mm를 시공하면은 또 그 무게에 의해서 처져서 완공 시보다 68cm가 높아지고 부대 시설이라든가 2차 포장이 끝나지면은 그 준공된 엘리베이션과 같게 되게 됩니다. 현수교는 장경관이고 특히 이순신대교는 플로팅 3스판 트윈 박스 가다 시스템이므로 진동 주기가 깁니다. 지진 발생 시 그 지진동의 주기는 매우 짧아 공진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현수교는 그 지진에는 매우 강하지만은 바람에는 매우 또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10m 초속 내외의 저풍 속에서도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대구의 진동 발생 시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현수교 설계 시에는 풍동 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안정성과 구조적인 견고함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순신대교는 설계 시 전북대학 풍동실험실에서 전교 모형 실험을 통하여 대구에 발생될 수 있는 수직, 수평 또는 토션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풍동시험은 일반적으로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하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현수교 설계를 보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수정 보강 조치를 취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싱글 박스 가다 단면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트윈 박스 가다 단면으로 변경된 것은 내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최근 이 트윈 박스 가다는 초장대 교량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풍동 시험을 통하여 난간 연성 높이도 없도록 하였고 풍화증 단면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구조물에 대한 그 고려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그 각진 그런 부분에 대해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유소년 형태로 변경하여 최종 시공된 모습의 단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준공 후 교량상에 설치된 가로등주에서 많은 진동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는 바람이 세장한 그 라이팅 폴을 지나갈 때에 폴 후면에 소용돌이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라이팅 폴 주위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갖고 이 보강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6일 이순신대교에서 약 2시간 20여 분간 데크 수직 진동이 발생하였고, 진폭이 그 사용 기준 25cm를 초과 약 50cm까지 달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 및 교량 밑으로 항해하는 선박도 통행을 중지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는 교면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 보수 작업을 하면서 포장면 에폭시 아스팔트의 온도 양생을 위하여 난간에 설치되었던 방풍막 약 2km 높이 1.2m의 여양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급히 이 방풍막을 제거하면서 이 진동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초속 10m 미만의 저풍 속에서도 교량의 매우 빠른 주기의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을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순신대교 스틸박스 가다 강제는 약 24,000톤, 메인 케이블 고강도 강선은 약 26,000톤으로 합계 5만 톤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강제는 물과 산소와 접촉하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트윈박스 가다 내부에는 페인팅을 실시하지 않고 제습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45% 이상이 되면 발청하게 되고, 상대 습도가 40% 이하일 경우에는 발청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시 스틸박스 내부를 정기적으로 페인팅한다는 것은 밀폐된 적응 공간에 도장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도 크지만 작업원에게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10년 운영한 현재까지 제습시설에 의한 이러한 조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메인 케이블 내부로도 건조 공기를 송기하여 케이블 내부의 습기를 제거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데크 외부에는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위하여 점검 대차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대교에는 동태 관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진 발생 시라든가 태풍 또는 강풍 시에 교량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변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7일 이순신대교는 임시 개통을 하였습니다. 완성된 앙카레지 모습입니다. 인접 공구와 같이 광양여수간 도로공사는 2013년 4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완공된 이순신대교의 모습, 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완공으로 인하여 여천 국가산업단지에서 광양항까지 운송 차량의 소요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여수 엑스포 기간 3개월 공사 중인 이순신대교는 임시 개통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현수교 공사 작업은 방문객의 큰 볼거리로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대교의 설계 시공을 국내 기술진과 우수한 우리 건설인들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트루키에의 차네칼레 교량을 시공사에서 수주 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대교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이 이룬 큰 성과입니다. 이순신대교 건설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